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 후 어제 미국 증시가 첫 거래일이었죠. 프리장에서도 엄청난 급락을 보였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장이 시작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보고 자고 일어나서 추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일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이죠? 양전을 해 있더라고요. 물론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지만 양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합권으로 끝났지만 나스닥 종합과 S&P 500은 큰 폭으로 양전을 해 있는 상황이죠. 이래서 주식을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낱 개미 따위가 주식을 예측하면 안 되고 나스닥과 미국 주식의 우상향을 믿고 홀딩하는 전략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6시 30분 현재 프리장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 선물도 어제 미국 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1.45% 상승 중입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30으로 익스트림 피어에서 이제 피어, 그냥 공포의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푸드앤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1.03 호재죠.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드앤콜 옵션이 0.80을 하단으로 돌파할 시 공포지수는 60 후반에서 70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해야 되죠?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그어드린 이 저항선이 완벽하게 지지선이 된 모양새입니다. 빨리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지하고 있네요. 그렇다 하면은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개별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죠. 작년에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22년 3월 이 정도입니다. 나스닥은 완벽하게 추세가 꺾여서 밑으로 미친 듯이 파고들 때죠. 하지만 그때도 이쯤 22년 3월에도 테슬라는 거의 전고점까지 돌파했어요. 무려 주봉 볼린저 밴드를 터치했죠. 여러분, 주봉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단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상당한 고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처럼 테슬라가 대세 상승일 때는 주봉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올라가지만 평시에는 특히나 조정장 때는 주봉 볼린저 밴드 상단이 바로 기술적 반등의 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작년 나스닥의 대하락일 때 3월에 주봉 볼린저를 터치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슈퍼 개별주입니다. 현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엘리어트 오파의 조정 비율, 엘리어트 오파의 그래프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엘리어트 오파. 가장 큰 상승을 보이는 것은 엘리어트 오파의 상승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엘리어트 오파, 상승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재 테슬라는 주봉을 이쁘게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다만 걸리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이제 큰 방향을 결정할 시기입니다. 테슬라가 엘리어트 오파를 보여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TQQ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TQQQ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나스닥과 TQQQ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테슬라의 힘이 필요합니다. 애플은 이미 최고점까지 올라가 있고 현재는 조정을 보였지만 어쨌든 최고점까지 한번 찍고 내려온 상태고 다크호스였던 엔비디아도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조정 중이고 남은 것은 빅테크 시총 상위 6인방에서 가장 센, 가장 미친 상승률을 보여주는 테슬라 하나 남았습니다. 이 테슬라가 올라야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올라야지만 나스닥이 전고점을 탈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테슬라, 제발 나스닥에 멱살을 잡고 올라가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그럼 TQQQ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드린 이 갭이죠. 개파락분을 드디어 메운 상태입니다. 개파락분을 메우고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주가가 오르려면 무조건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물론 지금 캔들이 21선 위에 올라탔지만 21선이 위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QQQ가 다시 내리더라도 이 주황색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21선을 위로 상방으로 돌릴 수가 있고 다음 우리의 목표인 이 단기 상방 저항선에 맞던지 저항선을 뚫던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봅니다. 21선 위로 돌려줘.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은 이미 이 갭을 완벽하게 메운 후에 현재 상방 저항선에 닿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상방 저항선에 닿으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조정이 나오고 장기 하방 지지선에 다시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쯤이죠. 장기 하방 지지선과 단기 상방 지지선이 만나는 자리 이쯤에 중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돌려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속슬이 오르려면 엔비디아가 올라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올라야만 속슬이 다시 이 강력한 단기 상방 저항선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일자 따끈따끈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하마스 공격 관여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 빈 살만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민편, 하마스는 언급 안 해. 뉴스만 보면은 중동의 큰 두 축이죠. 이란과 사우디가 하마스에 관해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단지 이 뉴스만으로 볼 때는 호재인데 전쟁이 그렇게 쉬운가요? 뉴스를 100% 믿지 마십시오. 이란과 사우디는 어쨌든 중동의 두 기둥이고 절대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국제적인 맹비난을 잠시 피하기 위함이고 결국에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호재가 맞습니다. 좀 더 발을 빼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 중기적으로는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안 되죠.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전쟁은 제발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공포지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가는 오르고 있고요. 공포에 젖어서 전쟁이란 공포에 젖어서 주식을 다 매도하게 되면은 또 언제 어떻게 힘들게 마켓 타이밍을 잡을 것입니까? 커다란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 저는 홀딩입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전쟁의 공포로 매우 고통스러우시죠? 전쟁 때문에 현재 마음은 너무 뒤숭숭하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홀딩입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